이재명의 판사 회유, 협박, 공갈이 먹혔다. 회유하고 협박하고 공갈을 쳤습니다. 일단 뭐 내용을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1.4% 틈새가 무슨 이야기냐. 오늘 1년 기소된 지 1년 1개월 만에 이재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열흘 전에 받았죠. 그런데 열흘 만에 위정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 오늘 들어갈 때 이 민주당 사람들이 울상이 돼서 들어갔는데 자기들도 다 뭐 예상을 했죠. 이건 유죄다. 뭐 그런데 무죄를 받고 나서 환한 표정으로 다 나왔습니다. 8개 사건. 그렇지만 이재명은 지금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 그 중에서 5개 재판이면 1, 2, 3심을 합하면은 15개 재판이 됩니다. 15개 판결이 나옵니다. 선고가.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나온 거죠. 앞으로 계속 판결이 나올 텐데 일단 두 번째 판결이 의문투성이다. 뭐 오늘 김동연 판사가 판결문을 읽으면서 결론은 이겁니다. 왜 무죄를 줬는가? 김진성에게 위정을 하도록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의성이 없었다. 고의성. 그러니까는 위정을 하도록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위정을 했는데 위정을 했으니까 김진성은 유죄라고 벌금형을 먹였죠. 위정을 안 했다고 하면은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판결 전체가 엉터리가 되어버리니까 내가 위정했다고 하는데 위정 당신 안 했어 할 수는 없으니까 김진성에게는 위정해서 벌금형을 내리고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전화한 것은 위정을 시키려고 고의를 한 게 아니다. 그냥 정언을 해달라고 뭐 통상적으로 이야기한 거다. 고의성이 없었다. 이 또 희한한 논리를 들여댔습니다. 제 유창훈 같은 그런 논리를 들여댄 거죠. 그러면 변론 요지를 보내주면서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했는데 그것도 정당한 방어권 차원이다. 아니 정언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을 해야지. 기억 안 나면은 우리가 이 변론 요지문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이대로 이야기하면 돼. 그리고 나중에 그쪽 변호사하고 서로 리허설도 했죠.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김진성에게 유죄를 내리면서 위정교사는 무죄다. 김진성은 왜 위정을 했다는 말이냐 그럼. 자기가 처벌받는데 위정을 했다고 자백을 했다. 심지어 이재명 봐주기 원전은 따로 있죠 또.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그다음에 유창훈 영장 터무니없는 이유로 기각. 그다음에 세 번째 이재명에게 부역하는 판사가 돼버렸는데 김동연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고 유창훈도 이야기했는데 그걸 무죄를 내렸습니다. 1.4%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위정교사 최근 3년 동안에 법정에서 어떻게 처벌을 했는지 통계를 낸 것이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11월 23일자에 실은 기사인데 3년 동안입니다. 3년 동안 71명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정을 시킨 이재명같이 71명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있었는데 오늘과 같이 1심 판결이 있었는데 징역형이 59명, 83%가 징역형이 나옵니다. 징역형. 그리고 징역형 안에는 실형, 집행유예 없는 것이 35.2%, 집행유예 붙은 것이 47.9% 해서 83.1%. 10명 중에 8명 이상은 실형을 선고받죠. 위정교사. 이재명의 위정교사는 아주 급이 센 겁니다. 그 위정교사로 인해서 본인이 무죄를 선고를 받았고 경기도지사 자리를 지켰고 이렇게 굉장히 다른 일반 위정교사 어떤 뭐 폭행 사건의 위정교사 이거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다른 폭행 사건의 위정까지 다 합해서 징역형이 받은 것이 83% 징역형입니다. 위정교사는 뭐냐면은 사법방해죠. 재판을 방해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사법방해 제가 따로 있어서 이 정도 하면은 징역 5년입니다. 그냥.
자, 그래서 어쨌든 징역형이 83%를 받았고 벌금형이 15.5%, 11명. 71명 중에서 벌금형은 11명. 자, 그러면 59명, 11명 합하면 이 71명인데 70명이 되죠. 벌금형하고 징역형 70명. 딱 한 명이 무죄 받았습니다. 딱 한 명 무죄. 그러니까 이 무죄 71명 중에서 딱 한 명 무죄 받은 게 1.4%라는 거죠. 무죄 받을 확률 1.4%. 그리고 이 무죄도 아마 이 징역형, 벌금형 같은 것을 보면은 벌금형은 대부분 자기가 다 자백을 해서 내가 위정 교사를 했어요. 실토를 했기 때문에 벌금형을 때린 것이고 징역형은 실토도 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징역형. 이재명 계속 거짓말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무죄 사례가 하나 있는데 무죄 사례는 제가 어떤 사례인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어쨌든 단 한 명 3년 동안 71명에서 단 한 명 무죄를 받았는데 이재명이 두 번째 최근 3년 동안 두 번째 위정교사 무죄를 받았다. 1.4% 틈새로 이재명을 빼돌리는 판결 내다바이가 일어났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검찰은 당연히 오늘 항소해서 다투겠다.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입장문을 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재명의 이 교사 행위로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재명의 교사 행위로 김진성 씨가 위정했다고 판단을 해서 김진성 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위정교사의 범의, 그러니까 고의, 범죄 의도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 의도를 없다, 고의성이 없다. 위정을 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이제 위정이 됐는데 그게 이제 고의로 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다. 자, 검찰은 이런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법리와 증거 관계에 비춰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자, 그래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서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유창훈 제2의 유창훈이 돼버렸나? 김동영 부장판사는 왜 제2의 유창훈이 됐나?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작동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의 집요한 회유, 협박, 공갈 그리고 원래 유창훈의 자파분능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런 엉터리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봤고 오늘도 판결 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또 취재를 한 결과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해유 협박 공갈과 김동연의 자파 본능이 결합이 됐다. 자, 그래서 이런 엉터리 판결이 나왔다. 그렇다면 2심에서는 전혀 다를 것이다. 자,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의 판사들에 대한 해유. 일단 전체 판사, 법관들에 대한 회유, 그러니까 법조 전체에 대한 회유가 있었죠. 어제 이재명이 갑자기 본인이 법원을 존경한다, 판사들을 존경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단언을 해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뭔가 좀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갑자기 그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이 판사들에 대해서 거의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침묵을 했는데 어제 갑자기 이 그러니까 판사들을 막 칭송을 했죠. 존경한다. 자기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구해줬다.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권순일, 유창훈 이런 사람들 막 암시를 하면서 갑자기 막 판사들에게 이 찬양을 하는 그런 말을 어제 갑자기 막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회유를 하느라고 법 왜곡죄를 처음에 판사를 겨냥해서 만들었다가 판사를 대상에서 빼주고 판사 임용 기준을 그 법원의 수건 사업인 판사 임용 기준을 확 낮춰주고 그리고 최근에 또 국회 다수당 위치를 악용을 해서 법원의 예산을 막 올려주고 이렇게 회유를 했죠. 그리고 협박도 계속했습니다. 협박. 1심 뭘 앞두고 그때 최고위원들 이현주, 김병주 이런 사람들이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법원을 직접 압박을 했습니다. 협박을 했죠. 그리고 이번 앞두고 무슨 뭐 탄원서 같은 것을 막 재판부에 막 주고 했는데 공갈이 뭐냐면은 공갈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공갈을 쳤습니다. 탄원서에 보면은 이재명을 조봉암이나 김대중 이렇게 같은 동렬에 놓고 이게 이재명에 대한 판결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막 몰고 갑니다. 일종의 공갈을 치는 거죠. 이 전현희 같은 경우는 전현희가 이번에 여기 완전히 총대를 메고 이재명 보호에 나서는데 전현희는 그런 협박까지 공갈까지 쳤습니다. 뭐냐? 이재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대한민국의 존립에 영향을 미친다. 대한민국이 있느냐 서느냐 마느냐 존립하느냐 마느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공갈을 쳤죠. 그 공갈이 판사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그 전에 이재명이 직접 유창훈에게 그런 공갈을 쳤었죠. 마지막 최후 진술 기회를 주니까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이렇게 호소도 하고 뭐 눈물을 마치 흘리듯이 내가 지금 구속되면은 수십 명의 검사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방어권 행사 못한다. 방어권만 행사하게 해달라 이렇게 막 호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공갈도 쳤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왼쪽 문을 열 것인지 오른쪽 문을 열 것인지 판사가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존립 이야기한 거하고 비슷하죠. 자, 이런 식의 이 회유, 협박, 공갈이 이루어졌습니다.